전주시가 하수도 요금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립니다.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명 넘게 식수로 사용하는 용담댐의 수질을 감시하는 주민 자율관리가 반쪽 운영돼 확대가 시급합니다. 탄소산업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던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정부 지원을 더 이끌어내기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어제부터 절기상 고구인 오늘까지 최고 2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각종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리거나 올릴 예정입니다. 요금 현실화가 명분이지만 재정 확충 목적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이달 사용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올립니다. 인상률은 평균 43%로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평균 2배 가까이 올릴 예정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오르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도 이달부터 평균 2배가 오릅니다. 1시간 무료 주차 폐지로 사실상 주요 공영 주차장 4곳의 주차요금을 올렸고 경기전 관람료는 오는 6월부터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또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 사용료를 최소 33%에서 최고 50%까지 올리기로 하고 전주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요금의 현실화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수도 요금은 처리 원가의 4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리는 데는 세외 수입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려는 목적도 큽니다. 지방세 등 세금 인상은 힘들고 정부의 재정 지원은 갈수록 줄어 쓸 돈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전주시 세입의 13%를 차지하는 담배 소비세는 올 들어 18%나 줄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 재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주시는 올릴 수 있다면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수자원공사의 하수처리 측정값 조작 사건으로 용담댐 수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용담댐 수질을 감시하는 주민 자율관리가 진안군만 실시하고 무주와 장수가 빠져 있어 조속한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주변 4km 내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어패류를 양식하는 행위, 그리고 야영 등이 금지되고 20km 이내에서 공장 설립이 제한됩니다. 반면 수변구역은 이런 상수원 보호구역보다 규제가 조금 약합니다. 전라북도의 광역 상수원 4곳 가운데 옥정호와 부안댐, 장수 동화댐은 규제가 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였지만 용담댐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진안군이 용담댐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데다 지난 2005년 용담댐 수몰의 아픔을 고려해 수변구역으로 한 단계 낮췄기 때문입니다. 수변구역의 수질 점검은 주민 자율관리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용담댐의 주민 자율관리가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용담댐의 상류지역 가운데 진안군만 주민 자율관리에 참여할 뿐 무주와 장수는 수질관리에서 빠졌습니다. 용담호 주민 자율관리 평가 대상에 진안군만 포함이 되어 있고 무주군과 장수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수질 관리라든지 수질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전라북도가 뒤늦게 무주군과 장수군도 용담댐 수질 개선 주민 자율관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주, 장수를 포함한 전체적인 용담유역 수질평가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100만 명 넘게 식수로 사용하는 용담댐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무주군과 장수군을 추가로 주민 자율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엄격한 상호 감시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일반 철도 노선인 대전과 논산 구간이 고속철도 노선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선로 굴곡이 심해 고속열차 운행이 불가능한 대전과 논산의 30km 구간을 오는 2020년까지 8,600억 원을 들여 고속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서대전과 논산의 운행 시간이 10분으로 줄고 용산에서 익산까지만 운행하던 서대전 경유고속철도가 광주 송정까지 연장 운행돼 KTX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고속철도 KTX의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회가 환영 성명서를 냈습니다.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 등 여야 의원 155명이 발의한 결의문은 호남고속철도의 우회 구간 요금 인하와 증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국회의 이번 결의안이 당연한 행동이라며 정부와 코레일의 빠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그동안 탄소산업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했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더 이끌어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 손에 맞잡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 관련 사업은 메가 탄소밸리 조성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5,500억 원을 들여 탄소 섬유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평가와 인증, 표준화 인프라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경상북도는 2020년까지 5천억 원이 들어가는 탄소 성형 부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탄소 성형 부품 시험, 평가, 인증센터와 리사이클링 센터, 탄소 복합재 부품기업 집적단지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연구단지나 실증단지를 유치하고 또 지역에서 적극 도와서 클러스터화하는, 그래서 상용화돼야지 그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는 겁니다. 탄소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한치 양보 없는 경쟁을 벌여온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두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지자체가 상의해 중복 사업을 없애고 공동 사업과 단독 사업을 나누면 다음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두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올해 탄소밸리 1단계 사업이 완성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2단계 사업이 바로 추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가장 큰 기대 효과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전북과 경북은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탄소산업 육성법 제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과 경북의 협력이 경쟁 관계를 벗어나 두 지역의 탄소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 가운데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1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MOU를 체결한 108곳 가운데 투자 의사를 유지한 곳은 19개뿐이고 70개 기업은 투자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토지 보상과 지작물 이전 등으로 개발이 늦어짐에 따라 투자를 포기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산업단지 조성을 서둘러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신청 방식이 상시 접수로 개선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선착순으로 온라인 신청을 받게 되면 조기 마감돼 일부 중소기업은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매달 접수를 받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다음 달부터 사전 상담, 자금 신청, 기업 평가 방식의 절차를 거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 고구입니다. 절기에 맞게 어제부터 최고 2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부터 전북에는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쳤지만 무주 22mm를 비롯해 군산과 진안 19.5, 전주 11.5mm 등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도 떨어져 무주 13.9도, 진안 14.4도, 전주가 17.2도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들이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모레도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아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내일과 모레는 세상이 참 고기압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으며 모레 낮 한때 불안정에 의한 내륙 일부에서 서낙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다가 모레는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전주 기상대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시가 국방부와 항공대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송천동에 있는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옮기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국방부와 체결했습니다. 전주시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과 이전지 매입 보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이전 공사를 시작해 2018년 3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상위 법령을 어겼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폐지가 시급한 전북의 불합리한 규제가 250건으로 분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 235건과 도청 15건 등 250건의 조례와 규칙 등이 불합리한 규제로 분류돼 이들 조례와 규칙을 오는 6월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일반 시민과 기업들이 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가로 폐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봄이 되면서 건강을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전주 행치봉에서 70대 남자가 산행을 하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 등산객은 긴급 출동한 소방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누워 있었어요. 항공기 밖에서 다시 옮겨가지고 그 병원에 이송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했죠. 같은 날 고창 선운산에서는 40대 남자가 미끄러지면서 허리와 다리를 다쳤습니다. 역시 소방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112건, 지난해 같은 기간 99건과 비교해 10% 이상 늘었습니다. 봄철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정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산행 전에 등산화와 스틱 등 장비를 챙기고 준비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등산로가 아닌 길로 가지 말고 사고에 대비해 상비약을 준비하고 등산로 안내판과 위치 표지판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봄 날씨라 하지만 산은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가벼운 외투나 등산 장비를 착용하는 것이 등산에 도움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2차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벼와 고추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벼의 경우 올해는 흰잎 마른병과 줄무늬잎 마른병에 도열병이 특약으로 추가됐습니다. 작물별 보장 기간과 보상하는 재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전북 혁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 텃밭을 분양합니다. 분양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분양하는 텃밭은 전주 만성초등학교 옆 359획이며 한 가족에 분양하는 면적은 13.2제곱미터입니다. 전주시가 풍남문에서 풍패지관 사이를 보행 중심거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3년 동안 44억 원을 들여 풍남문에서 옛 도청사, 풍패지관까지 500m 구간을 보행자 중심거리로 만들기로 하고 쌈즈공원과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고 전신줄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용역을 거쳐 차량 통행 제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35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장애인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며 장애인 인권 선언을 낭독하고 단체별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겼습니다.
육군 3호 사단이 지휘관과 장병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최창교 사단장은 기념사에서 선배 전우들이 이룬 명예로운 부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호 사단은 오는 22일 전주 공설운동장에서 공군 블랙 이글스 팀의 에어쇼와 고공낙하 등 축하 축제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오는 24일 노동시장과 연금 계약 저지 등을 위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전북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 전주 한국은행 내거리에서 파업 참가 조합원 2만 3천 명 가운데 3천여 명이 모여 총파업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얼음사자 동상입니다. 꿈에서 나온 캐릭터입니다. 레오나 마법사와 얼음사자는 제 꿈에서 나온 캐릭터입니다. 강아지, 염소, 사자, 곰, 기린